그날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 한 통.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말했습니다. 어떡하니 나 큰일 났어. 잠에서 덜 깬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대. 돈을 안 보내면 감옥 간다더라. 그렇게 엄마는 은행에 갔고 전 재산을 이체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그랬어, 엄마?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어딘가에선 또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비를 보내지 않으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장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사입니다. 2024년 한 해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2억 원. 그리고 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대부분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어요. 피해자 A씨는 자녀의 사고 소식에 아무 의심 없이 병원비를 송금했습니다. 병원이라며 보낸 계좌는 결국 사기범의 것이었고 그 돈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매우 공무원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자산을 옮기지 않으면 모두 압류됩니다. B씨는 전 재산을 송금한 후에야 그게 사기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방식으로 속고 있습니다. 2부. 당신도 모르게 걸려드는 5단계.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는 고도로 설계된 범죄입니다. 1단계 긴급 상황 만들기. 자녀 사고, 검찰 수사, 계좌 동결 등 공포감을 먼저 심어 혼란 유도. 갑작스럽게 말을 쏟아내 혼란스럽게 만든. 2단계 신뢰 얻기. 실제 경찰청, 검찰청 발신번호 조작. 가짜 공문, 가짜 앱, 실제 기관 명칭을 사용. 조용히 따라만 하시면 보호됩니다라는 말로 불안을 잠재움. 3단계 선택할 틈 주지 않기. 전화 연결 유지, 계속 말 걸기. 생각하거나 누구에게 전화할 기회 차단.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막기 위해 전화 통화 유지 유도. 4단계 이체 유도. 이건 자산 보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지금 창구에서 이체하면 보호계좌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말하지 말라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킴. 5단계 끊고 사라지기. 돈이 이체된 후 모든 연락 두절. 피해자는 몇 시간 후에야 사기였음을 인지. 사례로 보면 피해자 C씨는 아들이 사고로 경찰에 연행됐다는 말을 듣고 급히 돈을 붙이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사기범은 C씨가 은행에 도착할 때까지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말을 걸까 망설였지만 이건 보안상 말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 그냥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단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3부. 피해자의 후회, 자녀의 눈물. 엄마가 당했어요. 집 한 채 팔아모은 돈이었는데 그날 제가 퇴근 후에 딱 한 번만 전화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여줬더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무서워서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자존감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멍청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어요. 자식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돈보다 엄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금융 피해가 아닙니다.
이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부. 왜 우리 부모가 당했을까? 보이스피싱은 왜 50에서 80대를 노릴까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음. 공공기관 권위자에 대한 신뢰가 높음.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 많음.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에 매우 취약함. 목소리만으로 신뢰를 느끼는 세대.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향. 조심성이 많아 오히려 빠짐. 문제 발생 시 자기 해결을 하려는 경향. 또 하나 정직한 세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고객님 성실하게 대응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기앱에 대한 정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고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부, 문자, 계좌 정보까지 전부 가져갑니다. 5부. 당하지 않는 7가지 행동 루틴.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기. 계좌 동결, 안전 계좌는 모두 사기. 가족과 비상코드 정하기에 복숭아즙. 금융감독원 검찰이 전화로 돈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 클릭 금지, 앱 설치 권유도 금지. 전화 연결된 상태로 은행 가면 무조건 직원에 말하기. 무조건 한 번 더 가족에게 전화하기.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당황한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연습하세요. 엄마, 만약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고 나한테 전화해.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 하나 만들자.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돈도 엄마 마음도 지킬 수 있어. 6부. 자녀들이 꼭 봐야 할 이유.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이런 사기에 절대 안 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방심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자녀보다 부모가 돈이 더 많다. 그들은 통화 내역, 금융활동, 가족 구조까지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딸 목소리, 검찰, 은행 직원까지 연기하며 모든 심리의 약점을 찌릅니다. 부모님이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가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영상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부모님께 보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엄마, 아빠, 나는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웠어. 꼭 같이 보자. 누군가는 엄마이고, 누군가는 아버지이고, 또 누군가는 자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덜 속도록, 한 가정이라도 덜 무너지도록 지금 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 가족 단톡방에 붙여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구독 후 더 많은 정보 가져가세요.